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이. 네, 평양남자 김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6.25입니다. 네,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알죠, 당연히. 네, 우리 민족의 동족 상쟁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죠. 한반도 역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됐을 그런 날이죠. 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6.25 전쟁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6.25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남침, 북침? 남한에서 북한을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했다. 먼저 침략을 했다라고 배웠죠. 통일부 자료라든가 보면은 그 용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린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남한에 의한 북침이다.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면 실제 사실은 북한에 의한 남침인 거예요? 네네네.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국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투거든요, 그것 때문에. 6.25는 한국이 먼저 침략한 거다. 근데 또 사실이 그거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전쟁과 관련해서. 그렇죠. 전쟁 관련 교육을 김일성의 혁명 역사의 한 파트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항일 빨치산 지나서 그 다음이 광복되고 나서 세조국 건설을 하다가 남한과 미국이 연합해서 북한을 쳤다. 그러면서 그 3년간의 혁명 역사를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선전하는 김일성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제국주의다 하면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이다. 미제국주의. 네. 그래서 그 전쟁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중학교 때 배웠던 혁명 역사 교과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13살, 만 13세. 그러면 중학교 몇 살? 3학년이죠. 3학년. 그때 혁명역사 교과서 13과에 보면 김일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게 제목이에요.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봐왔어. 맞죠, 그 유명하죠. 네,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 일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새벽에 어디선가 복도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의 목소리였다.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어. 호탕하게. 네, 그러고 나서 전쟁을 지도했다.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아요. 비상회의를 열어서 당연하죠. 사람들 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네네. 즉시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일단은 다른 어떤 그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들이 없어요. 네, 딱 그 북한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만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가 없고 교과서 내용에도 그런 게 있지만 기록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요. 6월 25일 뭐 평화로 하면서 내레이션이 깔리면서 북백의 그 화면인데 그 병사들이 총창이 달린 그 총을 들고 막 거지로 달려가는 그 장면이 나. 북한에서 그때 기록 영화에서 주장됐던 내용이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 네,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일요일은 주일이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일요일 날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가 믿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일요일 날에 감히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건 분명 북한이 일으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오. 그래서 미국이 일요일에 전쟁을 일으킨 거다. 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머리를 한 번 더 썼네요. 네네. 그러니까 철저히 위장을 했다. 뭐 토요일 저녁이죠. 그때까지 미군 장교들은 밤새 술 마시는 척을 했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낚시하는 척, 휴양을 보내는 척 위장을 다 했다. 이미 군사 무력은 그 분계선까지 다 징집을 해놓고 돌아앉아서는 휴식을 하는 척. 누가 봐도 북한이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위장을 한 거다, 철저히. 네, 그런 식으로 기록 영화에 수록이 됐었거든요.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록 영화를 보면은 뭔가 다큐는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그걸 의심할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잖아요,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북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8.15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 법령에 따라서 지주, 분홍이 갖고 있던 그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무상분배. 네, 그래서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땅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파괴하려고 미국이 침략을 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 당시는 농민이 기본 계층이었으니까 그렇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땅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각오한 북한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뭐 해방할 수 있었다. 북한에선 또 서울 해방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종국 씨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전쟁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고. 전쟁 1, 2, 3, 4단계. 알아요. 네, 그렇게 나눠가지고 또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죽시천공혁명령이 1단계. 네, 속전속결을 해가지고 네, 빨리 서울을 해방하고 남조선 지역을 해방해야 된다. 맞아. 네, 이런 방침으로 총공격명령이 내려졌고 2단계는 전략적 후퇴. 북한에서는 전략적 후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가더 장군이랑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후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후퇴 기간이고 3단계가 반공격. 후퇴해서 쭉 올라갔으니까 다시 반공격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다시 내려서 서울을 또 다시 점령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4단계가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음에는 낙동강 부근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낙동강도 건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보르니까 남한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방어를 했다. 근데 그거를 무모하게 희생을 엄청 내면서 강을 건너서 갔는데 인천으로 상륙할 거라는 정보를 받고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때 넘었던 북한 전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퇴를 했다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을 건널 때 제가 듣기로는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있고 나서 북한에서 교육이 바뀐 게 중고등과정에 수영 과정이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대동강 도하. 그리고 정말 졸업학년 때 되면은 뭐 무기를 쥐고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한 손으로. 그게 전쟁 준비라고. 수 있는 수영. 전쟁 준비라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쳐들어왔다.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네,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린다. 그렇게 허언장담을 했는데 그렇죠. 반대로 밀려서.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때 당시 전쟁 때 살아 계셨는데 자강도 부근까지 이렇게 후퇴를 한 거예요. 붉은 흙. 북한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후퇴 기간에 황해도 지역이 곡창 지역이니까 그때 당시가 딱 수수 시기잖아요. 그 가을한 곡식들을 다 처리하고 후퇴를 하다 보니까 후퇴가 늦어져서 황해도 인민위원장. 황해도 인민위원장. 네, 맞아요.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고문당하다가 처형당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북한에 가게 되면 계급교양관이라고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계급교양관 뭐 어디 가나 있죠? 평양시에 가장 크게 중앙계급교양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 뭐 기관 기업소 가면은 계급교양 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벽에다가 다 그런 간판들을 붙여놓고 전쟁 자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뭐 포스터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려갖고 오라고. 그리고 착굽에서 잘 그린 것들 한두 개 쓰게 해서 이제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 있었어요. 어쩌면 총창으로. 맞아요. 막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문 그 폭탄을 이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6.25 쓰고 그다음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밀가남선을 무찌르겠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당첨된 작품들은 그 복도에다 걸어놓고 막 그랬던 게시판에다 이제 다 이렇게 전시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돌아와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략적 후퇴 시기에 미군과 남한이 올라가면서 신천 땅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네, 그때 죽은 사상자만 43만 얼마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 신천 땅에 황해남도 신천 땅에 가게 되면은 신천 박물관이 있잖아요. 신천 박물관. 네, 신천 박물관이 정말 계급 교양의 일환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의 필수 방문 코스. 사적이긴 한데 제가 북한에 살면서 2번 열차 타봤거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신천 박물관 가느라고 열차를 탔고 한 번은 유학 나갈 때 중국까지 방학 들어왔다 다시 프랑스 나갈 때 열차 타고. 근데 신천 박물관 가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그 뭐랄까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게 무슨 지하 갱도 같은데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렇게 학살을 했대요.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불질러 주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름과 피가 섞인 그게 이렇게 밑에 깔릴 정도였대요. 지하 동굴 같은데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보는데 막 분위기도 막 침침하고 근데 손톱 자국도 나와 있잖아요. 살짝 그게 메숙메숙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싫었어요. 신천박물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갔다 와서 밥을 못 먹었다고. 맞아요. 네. 가기 전에 아침 먹고 가라고. 왜냐면 점심 저녁은 못 먹기 때문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2층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2층 버스 타고 갔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가서 돌아보는데 일단 음악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하 갱도도 있고 그다음에 400어머니, 뭐 백돌 어린이며
애기야 엄마를 강제로 분리시켜가지고 뭐 물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휘발유를 주고 아 맞다 네, 맞다. 그런 만행을 미군이 저질렀다. 그걸 맞아. 다 이렇게 사진 자료로 보여주면서 나오고 그리고 기구들, 검은 도구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군이 막 여자의 그 족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장면도 맞아. 있고. 무슨 뭐 생이빨을 뽑고 물에 달군 새꼬챙이로 맞아요. 네. 막 지지고 이민연의 간부들 그런 사람들을 소 4마리로 이렇게 뭐 사지를 찢어 죽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런 족개심 엄청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생각 없이 살다가도 그런 데만 한번 갔다 오면 아 그래 미국과 우리는 정말 하나를 이고 살 수가 없구나 철천지 원수로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작된 것이었고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그걸 알았을 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머리가 한창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 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머리가 유연하고 쓰면 잘 써지는 그런 시기니까 오히려 그런 강하고 자극적인 사상을 주입시켜서 반제반미로 만든 거 아닐까요? 6.25 전쟁을 남한에 의한 북침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다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6.25 전쟁을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북한 나름의 주장으로 가르치고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네, 이런 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 오셔서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어요? 네, 인천 상륙작전이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본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였어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만든 북한 영화 월미도를 떠올리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봤거든요. 한쪽으로는 월미도, 한쪽으로는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네.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저도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는데요. 북한군에 대해서 뭔가 좀 다소 잔인하게 네, 묘사를 했거든요. 네, 좀 약간 그렇죠. 공포스러운 분위기. 저는 당연히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6.25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학살은 미국과 한국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이렇게 배우며 자라잖아요. 제가 그 영화도 보고 영화 전에 책도 봤어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 그 6.25 전쟁을 겪은 분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었어요. 가수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에 동원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 시체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엄청 그 멘탈이 막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게 묘사가 돼요. 그런 장면이 가차없이 처벌해버리는 그런 공산군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책으로 보면서도 너무 좀 소름 돋았었는데 영화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제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까 제 생각도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요. 북한의 월미도를 보면 거기서 인민군, 공산군이죠. 인민군이 저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 목숨 바쳐서 3일 동안 인천 상륙 작전을 조지시켰다. 단 내문의 포로 한 개 중대가 3일 동안 미군의 해군을 막아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웅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그 영화를 볼 때는 되게 감명을 받았었고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저들처럼 해야겠지? 당연하죠. 그렇게 교육받았죠. 그래야 할 것 같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보고 있으니까 완전 그 반대로 묘사가 됐더라고요. 공산군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한국 군인들이 영웅적으로 싸웠는지 네, 또 네, 네. 공산군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반대 상황이 갑자기 확 들이닥치니까 이게 갑자기 사고가 딱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라는 게 역사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 전달자라든가 역사가의 서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 한국에 오지 않고 북한에서 그냥 쭉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면 거기서 들었던 것들을 팩트로 믿고 그렇죠. 죽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팩트가 뭔지를 떠나서 들은 얘기들에 대해서 의심조차 품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적어도 의심 정도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알던 것들이 영원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월미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월미도를 북한에서 영화로만 보면서 정말 모래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6.25 전쟁에서 폭격을 맞으면서 더 폐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사회 나오자마자 월미도에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아마. 달러. 네, 근데 놀이공원도 있고 모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또 월미도 못 가봤어요. 월미도 진짜 예뻐요. 월미도 하면 뭐 디스코 팡팡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네 맞아요. 그 놀이공원 안에 디스코 팡팡 유명하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새우깡을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와서 물고 가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비싼 걸 내가 갈매기를 주고 있다. 그래서 갈매기 하나 주고서 되게 뿌듯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야 월미도가 이렇게 예쁜 곳이구나. 예쁜 곳이었구나. 적어도 북한 주민들도 월미도의 이러한 변화, 월미도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 자리 잡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월미도는 네. 한국 전쟁, 월미도하면 무조건 한국 전쟁, 그렇죠. 역사의 현장 막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맞는데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화된 그런 모습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장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좋은 면만 다루지는 않는구나. 정말 그 인천 상륙작전을 끝까지 숨기려고 학도병들이 가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북한군의 화력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죽는 걸 알면서 그러게요. 보내기도 하고 알면서도 또 가고 거의 뭐 학생들이죠 진짜. 그걸 보면서도 되게 이젠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는구나. 6.25 전쟁에서 일어나지는 말았어야 했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는구나. 굳이 우리가 정말 잘했다 잘 싸웠다 이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내용도 다루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북한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1953년이면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정전협정을 자기네들의 승리라고 보잖아요. 북한에서도 분명 1953년 7월 27일에 북한군과 유엔군 미군 사령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교육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들도 있고 그 실제 영상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결국엔 그날을 전승절로 기념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을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로 보고 국경절로 기념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창건된 지 2년 만에 미국이란 그 유일 초대국과 맞서서 정전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승리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자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자축이죠. 소련이 북한을 도왔던 것, 그리고 중공군이 북한을 도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급은 하지만 그게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르쳐지진 않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중국이 도와준 이유는 자기네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점령당하면 자기네 코앞에 바로 미국이 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네. 도울 수밖에 없었다. 형제의 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중국의 국익을 첫째로 놨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준 거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항미 원조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그거를 되게 약화시킨 거죠. 기본은 김일성이 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종국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승절이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 이런 거 약자로 해서 전승절이다 이렇게 기념한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 네, 전승절이라고 자축하는 그런 바탕에는 항상 그걸 염두에 뒀다는 거죠. 6.25 전쟁은 남한에서 일으킨 전쟁이다. 남한에서 미국을 믿고 우리를 침략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전쟁에서 정전협정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승리다. 네, 이렇게 항상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1953년 7월 27일로부터 60주년이 되는 2013년 7월 27일 날 김정은이 평양시에 있는 전쟁 승리 기념관 거기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대동강반에 있던 그 푸에블로호도 도통강 그 전쟁 승리 기념관 옆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가보셨을 때? 제가 방학 들어갔을 때 2013년에 갔었거든요. 아마도 해외에 나가서 외국물을 좀 먹었으니까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고 계급교양을 시키려고 데려갔겠죠.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요. 재미없었으니까. 외형이 예쁘더라고요. 그냥 건축을 배웠었으니까 외형이 이렇게 둥그런 외형이었거든요. 맞아요. 또 기억나는 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문주가 있고 들어가면 앞에 벙어리 꽃들로 예쁘게 맞아요. 분수랑 길을 쫙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뭐 이렇게 폭격하는 장면도 있고 무슨 용상 보는 관도 있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 김일성 전신을 밀랍으로 만든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 나가기 전에도 필수 코스예요. 방문해야 되는. 제대로 한번 다 돌아보자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렇게 긴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크게 확장을 했고요. 원래 크기보다 한 3-4배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거짓말을 4시간 동안 하게.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옆에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봤어요. 있고. 비행기, 네. 탱크,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북한군이 획득한 포획한 뭐 탱크고 뭐 비행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 맞아요. 주는 거예요. 해마다 평양 시내 학생들이 해마다 가야 되는 코스인 거예요. 김정은이 뭐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또 오잖아요.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집권하고 나서 전쟁 승리 기념관을 그렇게 확장한 사람이 무슨 잘해보겠다고 온다?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네요. 과연 저렇게 오는 모습이 진심일까? 저렇게 와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평화예요, 교류요 해가지고 뭐 사이가 좋아져서 뭔가 더 진전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긋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자기네가 숨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엄청난 역사 왜곡이라서 그렇죠, 네. 나중에 어떻게 사과를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고 잘못 알고 있는 그 북한의 2천만 넘는 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책임질 거고? 김정은이 딱 집권한 다음 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아 김정은은 바뀌지가 않겠구나. 안 그래도 뭐 평양에 있으면서 스위스 유학 이런 건 전혀 몰랐고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조금 그래도 다른 변화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전쟁 승리 기념관 확장하고 개국 개혁을 더 심화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뀌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북한이 역사 왜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많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이 북한에만 남침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느끼기 시작한 게 북한이 전쟁의 역사를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북한에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당했던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원한을 갚아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와전돼 있고 결국은 반미라는 그 정신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빼앗고 웅집시켜가지고 복종하게끔 만들려고 네. 결국은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솔직히 정치에서 흔하게 쓰는 수법이긴 하잖아요. 네. 위기가 닥쳤을 때 외부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맞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정말 북한이 50년 넘게 거의 완벽하게 네. 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네, 참 잘 놀라웠어요. 숨기고 잘 해내왔구나. 그러니까요. 저희는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미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미제국주의 우리는 하나를 이고 살 수가 없고 뭐 6.25 전쟁을 봐도 우리 민들 이렇게 학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허리띠를 조이고서라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배를 걸더라도 네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논리가 네. 이제 거기서부터 또 그렇죠. 출발하는 그런 거죠. 식으로 수령 중심의 체제 결석을 다져야 된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보니까 수령 혼자 좋자고 했던 거죠. 지금이 딱 아마 그런 시즌일 거예요. 네. 반제 반미 올간이라고 해서 6월 25일에 가까워오니까 대학생들은 모여서 미팅도 할 거고 또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네. 지금 전쟁 영화들이 엄청 많이 방영될 때죠. 대학볕 아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들으면서 미제를 타도하고 뭐 조국을 통일하자 이러고 있을 제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을 생각하면 친구들. 암담합니다 솔직히.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까지 두 편에 나눠서 6.25 전쟁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 평양남자 김정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